34번 주제만 한번 태영이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볼까? 뭔 내용이었는지? 음. 어떤 예시가 나왔죠? 그래서 높은 땅값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예시. 푸드트럭이라고 할까? 푸드트럭이 어떻게 했어? 자원을 활용해야 되니 땅값이 비싸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돼서 어떻게 했어? 땅값이 비싸서 임대할 돈을 내는 게 효율적이지 않아서 무료 장소인 길거리를 활용해서 장사를 했다. 오케이? 수민아? 오케이? 35번은 수민이가 얘기해보세요. 그치. 정신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을 한다. 그래서 그 정신적인 과정에는 어떤 배경에서 이 작품이 만들어졌는지, 누가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정보가 포함이 된다. 그런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작품을 감상을 한다. 36번 태영. 그치. 그래서 원래는 생존에 급급했는데 지능이 발달하면서 이 도구도 열심히 활용해서 효율적인 사냥꾼이 되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가 시간이 발생을 했다. 그런 얘기였죠. 그 다음에 오늘 37번 할 차례인데, 자, 주제를 보니까 위협 상황에서 나타나는 동결 반응의 언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래. 자, 일단 위협 상황이 나타났고 이제 키워드로 해서 한번 볼게. 동결 반응이라는 게 나왔어. 그리고 얘가 뭐에 미쳤냐면 언어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쳤대. 자, 위협 상황이라는 게 나오고 동결 반응이 나왔어.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 태영아, 너 길 가다 호랑이를 만났어.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올까? 너의 몸에서 멈추겠죠. 막 예를 들어서 고라니가 지나갔어. 아씨 깜짝이야 이러는데 호랑이가 나왔어. 그러면 아예 얼어붙어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원초적 공포를 느낄 거 아니야. 그죠? 느껴본 적 있나? 잘 없지, 느낄 일이. 근데 충분히 뭔가 그 상황을 그려봤을 때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지? 그게 이제 바로 동결 반응입니다. 근데 동결 반응이 언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게 뭐냐면 동결 반응이라는 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얼어붙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생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발달을 해왔다라는 거거든. 생존에 어떤 이점이 있을까? 동결 반응이. 생존에 어떤 이점이 있을까? 내가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아씨 깜짝이야 뭐야 저리 가라고 하면은 자극이 될 수가 있죠. 호랑이가 자극을 받아서 얘 뭔데 까불지? 하고 공격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호랑이를 나를 아직 눈치채지 못한 상황이야. 호랑이가 나를 아직 몰라. 눈치채지 못했어. 그치만 나는 얘를 알아? 그러면 어떻게? 숨죽이고 가만히 있겠죠? 거기서 내가 만약에 뭔가 막 소리 역시 호랑이다 이래, 호랑이가 나를 캐치를 할 거 아니야. 그죠? 아, 그래서 소리를 안 내는 쪽으로 진화를 한 거야. 위협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소리야, 소리. 말을 하지 않게 반응하도록 진화를 한 거야. 근데 우리가 그 혹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기억나?
기억나지? 우리가 그러니까 전투 상황, 긴장하는 상황이 되면은 교감신경, 우리가 교전이라고 내가 외우라고 했었는데 교전 상황에 나타나는 교감신경으로 돌입을 하게 돼. 그럼 어떻게 돼? 이 뇌에서 시상하부가 코르티솔을 막 분비를 하면서 막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죠. 호르몬 막 긴장 상태 유지하는 호르몬 발생시키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이 생존 상황, 우리가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데 싸울지 도망갈지를 결정하는 십쟁하면서 긴장 상황, 우리의 몸을 극도로 긴장 상황으로 몰아붙여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도록 우리의 몸이 그렇게 이런 시스템을 거칩니다. 그거를 이제 교감신경을 언한다, 킨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휴식할 때는 부교감신경 체제로 들어가서 우리 몸이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전투할 때는 우리의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서 싸울 수 있게 준비시키는 거, 그게 이제 교감신경이야. 그게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차이인데, 자,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저번에 또 3월 달이었나? 그때 모의고사 질문 나왔던 건데, 계속 우리가 교감신경을 유지하고 있어. 계속 긴장 상황을 유지하게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우리 몸에 좋을까? 안 좋겠죠. 너네 커피 마시는 게 뭐야? 긴장감 상태 유지하려고 마시는 거잖아. 근데 그게 그 커피를 계속 마셔서 그 상태만 계속 유지가 되고 휴식 상태로 돌입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몸이 고장 나겠죠. 무리가 가겠죠. 우리의 몸에. 왜? 긴장하도록 모든 생체 시스템을 다 긴장 상태로 만들어 놨는데 휴식 상태로 돌입하지가 않아. 그러면 뭐야? 우리의 몸은 그만큼 계속 부담을 가지고 가겠죠. 그렇겠지? 수민아?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야. 동결 반응도 마찬가지야. 되게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막 말도 안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 생존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 건강에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죠. 만성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은 이제 뭐 이 정신적으로 좀 안 좋게 영향이 가겠죠. 그 얘기야. 다시 말해서 위협 상황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동결 반응이라는 걸 해. 근데 얘는 생존을 위해서 진화된 반응이야. 근데 그 동결 반응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소리를 내게 한다, 못 내게 한다? 못 내게 한다. 왜? 소리를 내게 하면은 이 포식자들에게 들키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소리를 못 내게 한대. 근데 그거는 우리가 교감신경이란 말이야.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당연히 건강에 안 좋다. 특히 정신건강, 만성적인 스트레스. 우리가 해마가 그걸 조절해야 되는데 해마가 고장난다라고 저번에 나왔었잖아. 기억나? 그래서 해마가 고장나면서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이 고장나게 되면서 이 mental illness, 정신적인 질병을 갖게 된다. 그 얘기예요. 저 먼저 흐름을 좀 쓰고 갈까? 자, 위협 상황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소리를 뭘로 인식하는 거야? 위험 요소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소리를 내지 않도록 우리의 몸에 동결 반응을 유발을 해요. 얘는 동결 반응이 나오면서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 동결 반응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 휴식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만성 스트레스라든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고장이 나는 거죠. 이제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냥 해석 쭉 하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빨간색 표시했을 테니까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이제 한번 필기를 한번 좀 해보세요. 자, think about the time when you were startled. 자, 어떤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래. 너가 스타틀 되는 그런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래. 스타틀 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놀라게 되는 상황, 괄호하고 위험 감지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호랑이가 나타난 상황이죠. 이럴 때 어떻게 된대? Did you come to a sudden stop? Freeze all your movements and hold your breath
as you scanned the environment for a threat. 자, 여기 일단 병렬이 and 나왔으니까 이것만 한번 보고 가면은 항상 뒤에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동사원형이 나왔어. 아, 그러면은 처음으로 나온 게 come. 여기가 첫 번째, freeze. 두 번째, 그리고 hold. 세 번째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서 당신은 놀란 상황에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Come to a sudden stop. 뭘로 온대? 갑작스러운 멈춤으로 오게 되나요? 뭐예요? 갑자기 멈추나요? 그죠? 그리고 freeze all your movements. 자, 여기 freeze 타동사로 썼네. 얼리나요? 너의 모든 움직임을 얼리나요? 그리고 hold your breath. 너의 숨을 참나요? 뭐 할 때? As you scan the environment for a threat. 위협에 대한 상황을 스캔하면서, 그죠? 스캔이 뭐야? 이렇게 싹 보는 거잖아. 스캔하는 거. 위협에 대한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이렇게 동결 반응이 나타나나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freeze에 대만 한번 밑줄 치고 동결 반응이라고 한번 써볼게. 놀라게 되는 상황에, 위험이 닥친 상황에는 우리 몸이 동결 반응을 일으키는 거에 대한 얘기구나. 되겠죠? All these responses maximize our ability to avoid detection, locate the source of possible danger, and prepare to fight or flee. 자, 얘도 이제 and 나왔으니까 세 번째 동사, 그리고 두 번째 동사, 그리고 첫 번째 동사 이렇게 되겠네. 자, 병렬 보면 뒤에서부터 확인해서 병렬 판단. 그래서 우리가 주어 동사를 잘 봐야 된다. 그죠? 자, 이러한 모든 반응들은 maximize our ability to avoid detection. 어떤 능력을 최극대화한대? 태영아, 어떤 능력? 그치. 탐지를 피하는 능력을 극대화시켜 준대. 아까 얘기한 거. 이 탐지는 누구의 탐지? 우리 탐지야? 포식자의 탐지야? 포식자의 탐지겠죠? 호랑이의 탐지를 피하도록 해준대. 이런 뭐가? 이런 동결 반응들이. 그리고 또 뭐 해준대? Locate the source of possible danger. 자, 뭐의 원천을 찾을 수 있게 해준대? 수민아? 뭐의 기원? 뭐의 소스? 원래 장소를 찾을 수 있게 해준대? 가능한 위험, 그쵸? 가능한 위험의 source, 원천을 찾을 수 있게 해준대. 그리고 prepare to fight or flee 하게 해준대. 뭐를 준비시켜준대? 투쟁 도피 반응. 그죠? 긴장 상태를 돌입하게 해준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as sophisticated as language has become, it is still the creation of sound that might give away our location to a potential predator. 자, 이거 해석하기 전에 우리 먼저 이 사운드에다가 한번 밑줄 쳐놓고 이 사운드를 지금 이 글에서 이렇게 이탈릭체로 기울여 놓은 이유가 있겠죠. 왜? 뒤에 대절 나오면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운드가 아니라 얘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특정한 사운드야. 그러니까 사운드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운드가 어떻대? That might give away our location. 자, give away 동사네. our location 목적어네. 우리의 위치를 뭐 할지도 모르는 소리야? give away니까 널리 주는 거죠. 멀리 주는 거야. 어디로? To a potential predator. 누구한테? 잠재적인 포식자에게. 뭐를 준다고? 우리의 위치를 give away, 보내준다. 그죠? 우리의 위치를 포식자에게 보내주는 그 소리의 생성이다. it is니까. 그죠? 뭐가? 여기서 it이 누구야? 태용아, 이거 it 누구야? 얘가 소리래. 자, 일단 소리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위치를 알려주는 거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수민아? 부정, 그쵸? 부정, 위험 요소라고 한번 써보자. 근데 이 위험 요소가 비동사는 뭐라 그랬어 내가? 태영아, 비동사는 뭐다? 이꼬르다. 오케이? 이 위험 요소가 뭐가 위험 요소라는 거야? it이 누구야? 여기 앞에서 찾으면 되잖아. 명사 누구야? 언어요, 그쵸? 랭귀지요. 아, 그래서 뭐래? 뭐가 뭐야? 언어는 위험 요소구나.
자,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정보 연결을 잘해야 된다고, 그지? 이게 바로 정보 연결입니다. 중요한 거 찝어서 연결시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주겠죠. 주제의 의식 나오겠죠. 자, 이것 때문에 because of this, the freeze response results in the inhibition of language in highly stressful and traumatic situations. 자, 여기부터 freeze부터 이제 밑줄 치고 별표 주제. 뭐가 뭐한데? 동결 반응이 results in 결과를 초래한대. 어떤 결과를 초래한대? inhibition. 뭐죠? inhibition. 야, 이거는 단어 한번 보고 갈게. 이거는 유의어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inhibit라는 단어랑 inhabit라는 단어 혹시 알고 있나? 태영 알고 있나? 몰라요. 자, inhibit가 이제 금지하다. inhabit는 거주하다. 자, 얘는 헷갈리게 생겼으니까 꼭 외워둡시다. 이거 거꾸로 해석하면 난리 나죠. I랑 A 차이. inhibit, inhabit. 자, 그래서 이런 동결 반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inhibition. 뭐야? inhibition 뭐야? 거주야, 금지야? 금지죠, 금지. 금지의 결과를 초래한대. 어떤 금지? of language. 언어에 대한 금지를 초래한다. 왜? 언어가 아까 뭐였죠? 사운드, 위험 요소. 그치? 어떤 상황에서? in highly stressful and traumatic situations. 매우 극도로 스트레스가 많고 트라우마적인 그런 상황에서. 위험 상황에서, 그죠? 자, 주제 옆에 한번 써볼게. 위험 상황에는 생존을 위해 동결 반응이 언어를 억제한다. 자, 누누이 말하지만 모의고사에서는 주제랑 순서 삽입이 80%예요. 뭐 어법 한 문제, 어휘 한 문제 이렇게 나오고 뭐 내용일치 뭐 한두 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싹 다 주제 아니면 순서 삽입이야. 주제는 뭐야? 밑줄, 빈칸, 뭐 요약, 주제, 제목 이게 다 뭐야? 주제 의식 생각해서 푸는 거. 자, 다음 문장. Natural selection promoted the evolution of language but conserved the freeze rule. 맞죠? 앞문장 아빠가 해석 안 했지? 참. 자, as, 형부, as 이렇게 나왔어. 플러스 비교 대상.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 뭐뭐만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금 비교 대상은 빼고 그냥 뭐뭐만큼만 넣어봐. 뭐뭐만큼 뭐한. 근데 여기서는 얘가 지금 부사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원래 문장 생각해가지고 거기다가 역접의 의미만 넣어봅시다. 왜냐면 뒤에 스틸이 나왔잖아. 얘가 여전히거든. 여전히 괄호하고 역접이에요. 역접.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하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돼. 뭐뭐 했지만 이거 뭐뭐 하는 지우고 그냥 만큼으로만 해석해 볼게. 원래 문장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앞문장 이제 부사절로 들어온 문장을 보니까 language가 주어고 has become 동사고 sophisticated 얘는 보어로 들어왔죠. 원래 문장이 뭐야? 언어는
되어 왔다 정교하게. 그지? 근데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돼? 언어가 정교하게 되어진 만큼 그것은 여전히 뭐이다? 소리의 생성이다. 언어가 정교하게 발달해 왔지만 인간의 생존을 위해 언어가 발달해 오긴 했지만 그치만 여전히 언어는 뭐다? 소리의 생성이다. 소리를 만들어낸다. 어떤 소리를? 위험 요소인 소리를.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결 반응이 인히비션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매우 스트레스한 상황에서는 언어를 금지시키도록 진화를 해왔고요. 그리고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이 프로모트, 촉진했대. 뭐를? 언어의 진화를. 하지만 conserved, 동시에 뭐 한 거야? 보존한 거죠. 뭐를? 동결 규칙을, 동결 반응을. 아, 언어는 진화시켰어. 자연 선택이 언어는 진화시켰어. 왜? 똑똑한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지적인 에볼루션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전문장에서 전지문에서 나왔잖아, 그지? 그렇지만 여전히 뭐는 유지했대? 동결 반응은 유지했대. 예전만큼 뭐 호랑이 나오는 시절만큼 그 되지는 않지만, 근데 그것도 최근까지는 계속 나왔잖아, 그지? 계속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필요했던 반응이란 말이야. 얘를 남겨왔다. 그러니까 언어는 진화했지만 여전히 위협 상황에서는 언어를 금지시키도록 진화를 해왔구나. 그죠? 네. When the threat passes, 위협이 지나갈 때 we begin to relax and find our voices again. 자, 우리는 휴식을 취하기 시작하고요. find our voices again. 다시 목소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그지? 호랑이 지나가면 찾잖아. Perhaps even to laugh at our own reactions. 그래서 아마도 심지어 어떻게까지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자신의 반응을 laugh at, 그러니까 재밌다고 웃는 거죠. 야, 방금 나 되게 막 벙쪄 있지 않았어? 이러면서 막 웃는 거지, 장난치면서. 이제 편해졌으니까 이제 마음이. 근데 what if we can never relax? 우리가 절대로 계속 쭉 쉴 수 없다면 어떨까? 자, what if 뭐뭐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What if our experiences shape our brain to be in a constant state of fear?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달고 살잖아. 그거를 지금 약간 우려를 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는 뭐야? 교감신경이 계속 켜져 있다는 거. 그러면은 극도로 갔을 때는 동결 반응과도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갖고 우리의 경험이 what if 우리의 경험이 만든다면 우리의 뇌를 뭐 하도록? to be in a constant state. 지속적인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면 어떤 상태? of fear. 두려움의 지속적 상태가 되도록 만들다면 어떨까? 오형식이죠, 오형식.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만든다면 우리의 뇌를 투부정사하도록. 그래서 주어 동사로 해석하라고 했죠, 오형식은. 그래서 우리의 뇌가 몸이 아니라 뇌가 두려움의 지속적 상태에 놓여지도록 우리의 경험이 만든다면, 자, 우리가 어떤 모종의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 두려움 상태를 계속 우리의 뇌가 유지하도록 그런 극도의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계속 있도록 한다면. 그래서 우리 회복 탄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야? 너네가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지속적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되고 있잖아. 근데 그게 지속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겠죠. 자, this interference with the proper development and integration of neural networks can result in chronic stress and even mental illness. 그래서 이러한 방해죠, 방해. 자, 원래는 이제 interfere A with B잖아. 근데 interfere with 블라블라에서 뭐뭐에 대한 방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적절한 발달에 대한 방해, 적절한 발달과 통합에 대한 방해. 뭐에 대한 방해? of neural networks. 자, neural networks니까 이제 신경망이네, 그죠? 그래서 신경망이 뭐야? 우리의 뇌를 뜻하는 거죠. 뇌가 이제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뭐 사고를 하고 하잖아. 뇌겠죠, 뇌. 그래서 신경망의 발달과 통합, 적절한 발달과 통합에 대한 이러한 방해, 동결 반응으로 인한 방해죠. 말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뭐 할 수 있대? 어떤 결과로 이끌어질 수 있대?
크로닉 스트레스하고 멘탈 일리스까지도, 그죠? 그래서 지속적인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와 그리고 심지어 정신적인 질병으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지속적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시키면 안 된다라는 주제의식 여기도 살짝 들어갔네요. 자, 한 줄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 생존을 위해 언어 억제를 수반하는 말이 어렵나? 포함하는 언어 억제를 포함하는 동결 반응과 지속될 경우의 부작용. 자, 이것이 주제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질문은 이제 폭력과 비디오 게임의 상관관계인데요. 얘도 제목을 보니까 폭력적 비디오 게임의 노출에 따른 둔감화와 공감 능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자,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래. 폭력적 비디오 게임을 했더니 어떻게 됐대? 둔감화가 됐대. 그리고 어떻게 됐대? 공감 능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대. 누가?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자, 폭력적 비디오 게임이니까 뭐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뭐 싸우고 하는 뭐 그런 거겠죠? 우리가 실제로 길 가다가 누군가가 싸우고 있어. 뭐 아니면은 어떤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막 약한 사람들을 막 때리고 있어. 그러면 어떤 반응이 들어? 어떤 생각이 들어? 뭔가 이제 정의감이 들고 저 사람들은 정의를 지키고 있지 않네? 사회 규칙을 지키고 있지 않네? 하면서 분노가 이제 유발이 되겠죠? 저런 나쁜 사람들 왜 저러고 있지? 약한 사람들 왜 괴롭히지? 못된 사람들이네?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는 그런 감정이 이제 생기겠죠.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어떤 일진 같은 애가 막 찐따 같은 애 막 때리고 있어. 그러면은 저 불쌍하다. 왜 저러지? 저 나쁜 녀석.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게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에 반복돼서 노출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둔감화가 된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원래는 폭력적인 상황을 봤을 때 분노를 해야 돼. 그지? 저런 나쁜 녀석들 이러면서 분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그 상황이 반복돼서 노출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돼? 내가 원래 당연히 느껴야 하는 그런 분노가 정의감에서 우러나온 분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옅어지는 거죠. 그지?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남들이 그런 안 좋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뭐 그런 걸로 힘들어해? 내가 느끼기엔 되게 옅은 감정인데 그 정도는 그냥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뭐가 안 좋아지는 거야? 공감 능력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해돼?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뭐 그런 얘기야. 자, 1번 문장부터 이제 가보면 Video gaming is one of the most studied technologies with regard to empathy. 자, 여기에서 이제 소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소재를 한번 체크를 해봐. 자, 비디오 게임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 여기가 이제 소재가 됩니다. 글의 소재야. 재료. 키워드. 이거에 대한 얘기. 그래서 비디오 게임이 뭐냐면 one of the most studied technologies. 가장 연구가 된 그런 기술들 중에 하나래. 그지? 근데 with regard to 뭐뭐와 관련하여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감과 연관돼서 가장 연구된 기술들 중에 하나다. 비디오 게임이. 오케이? 자, 첫 줄에서 이제 소재만 이렇게 뽑으면 돼요. 그 다음에 Because there have been long-lasting concerns about the impact of violent video games on youth, muc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ver the last couple of decades on the topic. 일단 유스 나왔어. 유스가 뭐야, 얘들아? 얘는 젊은이들 혹은 청소년들. 여기선 청소년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여기 더 토픽 나왔죠. 얘는 앞에 한번 나왔던 주제네, 그죠? 어떤 거야? 게임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 그지? 그거에 대해서 on이니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 over the last couple of decades. 자, decade 하면 10년이죠. 그래서 지난 몇십 년, 10년, 10, 20년 동안에 뭐 해왔대? has been conducted. 얘는 요건 한번 쓰고 가자. have been pp야. 내가 뭐만 판단하면 된다고 했지? 뭐만 판단하면 된다고 했죠? 어? 어? 뭐라고 크게? 안 들려. 수민아, 뭐만 판단하면 되라고 했지? 능동, 수동만 판단하면 된다고 했죠? 뭐야,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그쵸, 수동. 자, 요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뭐 그냥 뭐 되었대. 컨덕트 수행됐대. 많은 연구들이. 그 이유가 이제 앞에 나오는 거죠. 뭐 때문이야? 왜냐하면 there have been long lasting. 자, there have been이니까 있어 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가 있어 왔대? concern, 우려가 있어 왔대. 뭐에 대한 우려예요? 요런 거에 대한 우려. 뭐에 대한 우려예요? Impact of violent video games on youth. 영향이죠.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에 관한 우려.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죠? 얼마 동안?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연구 동기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연구 동기 한번 이렇게 써봅시다. 자, 그러고 다음 문장 보니까 while measuring and documenting the impact of video game violence, scientists have formulated credible explanations of how video game could affect empathy. 여기서는 이제 while절이 여기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되겠죠. 뭐 하는 동안에 그래서 측정하고 기록하는 동안에 뭐를 영향, 비디오 게임 폭력성의 영향을 기록하고 측정하면서 얘가 사이언티스트들이 뭐 했대? have formulated 뭐 공식화했다 혹은 명백히 밝혔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formulation이 공식이니까 뭐를 명백히 밝혔대? credible한 explanations 그래서 신용할 만한 설명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밝혔다라고 하면 되겠죠. 뭐에 대한? 어떻게 비디오 게임이 could affect empathy 그래서 어떻게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클리어한, 크레디블한 그런 설명을 명백히 했더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이런 거에 연구를 해가지고 뭐 결과를 냈대. 그러면 결과가 이제 나오겠죠 밑에.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part of a normal healthy reaction. 잠깐만 여기다가 여기다가 연구 내용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 밑에 쭉 연구 결과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뭐야 어떤 결과 나왔어? Part of a normal healthy reaction to witnessing violent events is to feel negative emotions and to experience physiological arousal that is connected to fear or disgust. 자, 주어 동사를 찾아야 되잖아 우리가 그치? 주어가 누구죠? 한 단어로? 태영아 파트 그치 좋아 동사 이즈 그치 잘 찾았어. 그래서 파트 여기까지가 이 파트에 대한 설명이고 이즈 뒤에는 이제 뭐야 보어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보어가 지금 엔드로 병렬해서 두 개가 나왔네요. 일부는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다가 이제 틀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잡아야 돼? 내용을 잡아야 돼. 뭐의 일부냐면 건강하고 평범한 반응의 일부. 뭐에 대한 반응이야? 폭력적 사건을 목격하는 것에 대한 건강하고 일반적인 반응의 일부가 주어.
그죠? 뭐예요? 폭력적 사건에 대한 반응 얘기하는 거네, 그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Feel negative emotions. 부정적 감정을 느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래. 그리고 experience, 경험하는 거, 생리적인 각성. 막 피가 부글부글 끓고 하는 그런 걸 경험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래. 근데 얘가 어떤 각성이야? That is connected to fear or disgust. 두려움 또는 역겨움과 연관된 그런 각성을 경험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지? 그런데 with repeated exposure to violent events. 뭐야? 뭐와 함께? 반복되는 노출과 함께. 뭐에 대한? 폭력적인 사건에 대한. 예를 들면 어떤 것들? such as 전치사, what절, 명사절. what might happen. 일어날 만한 것과 같은. 뭐만한 것이라고 했죠. 언제? When a person plays violent video games. 그래서 한 사람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할 때 what might happen. 나타날 것과 같은 그런 뭐예요? 얘가 이제 violent 이벤트에 대한 추가 설명이네. 그런 폭력적인 사건들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 여기는 반복적 노출까지 보자. 폭력적 사건에 대한 반복적 노출이 언제 일어난다는 거야? 누군가가 비디오 게임을 할 때 일어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네. 그죠? 자, 그런 반복적인 노출과 함께 뭐가 된대? 이러한 normal reaction은 might become blunted. 어떻게 된다? 흐려진다. 그죠? 이런 노멀한 반응, 정상 반응이 흐려진대. 그리고 그거를 어떤 현상이라고 부른대? known as desensitization. 둔감화라고 알려진 현상이다. 뭐가? 무뎌지는 게. 얘는 이제 동격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앞문장, 콤마, 명사 나오면서 뭐뭐인이라고 동격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불려지는 현상인 앞문장이니까 이렇게 하면 헷갈리나? 뭐 앞문장을 이런 현상이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좀 해보면 자 feel negative emotion이랑 그리고 physiological arousal 얘가 이제 뭐야? 정상 반응이죠. 우리가 폭력적인 사건을 마주했을 때의 정상 반응.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변수가 생긴 거야? 반복된 노출. 반복된 노출이라는 변수가 생겼어. 변인이라고 해볼게. 이런 변인이 생겨서 이제 어떻게 된대? desensitization. 비정상화가 된다. 비정상화 괄호하고 얘는 둔감하죠. 둔감화. 직역을 하면 둔감하고 여기서는 정상적인 반응이 반복적인 노출을 겪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비정상적으로 둔감화가 되더라. 라는 게 이제 실험의 결과라고 보면 되겠죠. 연구에 대한 결과. 자, 그리고 나서 지금 5번 문장. 다음 문장에 들어가는 게 이 박스에 대한 내용인데, 자, next step. 다음 단계. 근데 어떤 다음 단계? In this problematic process. 자, 이 problematic process 하면은 뭐죠? 이거를 문제 있는 단계의 다음 스텝이래. 그러면은 앞에서 나왔던 내용 뭐야? 정상적인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문제적 과정에서의 다음 단계는 뭐가 된다? Would be having diminished emotional responses to violence. 그래서 가지는 것일 것이다. 뭐를? 감소된 감정적 반응을 폭력에 대한 감소된 감정적 반응 폭력에 대한 둔감화 얘기를 하는 거죠. 둔감화. 둔감화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감정적 반응이 감소한다. 그리고 그것이 뭘로 이어진다? Which could also interfere with the ability to recognize or to sympathize with others. 자, 쉽게 말해서
이제 능력에 대한 방해래. 어떤 능력이냐면 recognize, 인지하고 sympathize, 공감하는 거야. 누구랑? with others. 남들을 인지하고 공감하는 능력에 대한 방해로 이어진대. 그리고 그게 또 뭘로 이어진대? leading to reduced empathy. 뭐가 되는 거야? 감소된 공감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써볼까? 둔감화가 나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공감 능력이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정상적인 반응이 나와야 돼. 화가 나야 돼. 폭력을 보면. 근데 반복된 노출을 통해서 어떻게 돼? 디센시타이제이션 되죠. 둔감화가 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둔감화가 됐으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의 결론이 나온 거죠. 결론. A significant body of work shows an association between extensive violent video gaming and reduced empathy in people. 그래서 상당한 상당한 연구의 본체가 여기서는 그냥 상당한 양이라고 그냥 해석하자. 상당한 양. 그래서 작업, 여기서는 이제 연구겠죠. 연구의 상당한 양은 보여준다. 뭐를? An association. 연관성을 보여준대. 연상을 보여준대. 뭐 사이의 연상? Between extensive violent video gaming and reduced empathy.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아이들이 쉽게 놓치는 거거든요. 비트윈 나오면은 웬만하면 다 그런 건 아닌데 and 찾아가지고 뭐랑 뭐를 지금 동등하게 비교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뭐 사이의 연관성이냐면 광범위한, 이제 반복되는 이랑 같은 말이겠죠. 광범위한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과 감소된 공감 능력, 사람들의 감소된 공감 능력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그지? 여기가 이제 결론이 되겠네요. 결론. 반복된 폭력 게임은 뭐를 낮춘다? 공감 능력을 낮춘다. 자, 요게 이제 뭐예요? 결론이 되겠죠, 결론. 자, 다시 처음에 정상적인 반응은 뭐였어? 정상적인 반응? 우리가 폭력을 마주했을 때 정상적인 반응? 분노였지, 분노? 근데 반복되는 게임에 대한, 폭력 게임에 대한 노출이 어떻게 돼? 그 분노가 둔감화가 된다.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남들을 공감하는 능력 또한 줄어든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 썼지, 얘들아? 오른쪽에 아까 썼지? 그래서 반복된 노출을 통해 비정상화돼서 공감 능력 저하된다. 자, 넘어가 볼게요. 39번. 수미 다 썼냐? 자, 얘도 플로우 먼저 잡고 갈게. 일단 한글 제목 먼저 봐봐. 진정성 없는 사회적 목적 마케팅의 한계래. 자, 이게 뭔 내용이냐면 너네 그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기업이 어디 기부한다 이런 뉴스 본 적 있어? 우리 좀 5분만 잘랐다 갈까? 피곤해? 어때? 그냥 해도 돼? 그냥 할게.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예인 개인이라든지 뭐 기부한다, 기부 얼마 했다 뭐 이런 기사 본 적 있지? 너네 그런 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 와, 되게 착하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조금 살짝 삐딱하게 봐보면 얘네 착한 척하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연구 결과로 나온 건데, 그러니까 기부를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지. 얘를 이미지 제고한다라고 하는데 이해돼? 그지? 근데 그거는 뭐야? 이 기부라는 원래의 목적에 집중을 한 거야. 그거라기보다는 조금 부정적 관점으로 봤을 때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이 기부라는 선행을. 그지? 그거를 이제 비판하는 얘기야. 어려운 거 없죠? 그게 끝이야. 자,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목적 세탁이다. 그래서 purpose washing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미지 세탁이 뭐야? 원래는 이미지가 안 좋은데 좋게 만드는 게 이미지 세탁이잖아. 이것도 뭐야? 마찬가지로 원래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게 이제 목적 세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원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했던 건데 그거를 마치 사회의 그런 가치를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하는 것 마냥 목적을 세탁을 한다. 그래서 얘는 뭐 당연히 홍보를 목적으로 하겠죠. 홍보 목적. 홍보 목적인데 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보여주기식 활동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활동. 그러면 어떻게 돼?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일시적인 차별화. 차별화라는 거는 이제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력. 왜? 다른 기업들보다 우리가 더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겠지. 근데 얘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중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기업의 행보를 보다 보면은 이런 보여주기식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진정성 있게 우러나서 하는 건지에 대한 것은 길게 보면 알 수가 있겠죠. 행동으로 드러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더라. 그래서 시장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얘는 이제 1번 문장부터 봐야 되는데, 자, realizing the benefits of differentiation. Some brands broadcast their social purpose before they do much actual good. 자, 여기에 지금 주어 동사가 이렇게 broadcast 나왔으니까 얘는 분사구문이구나. 깨달으면서 혹은 뭐 실현시키기 위해서 뭐를 이득을 혜택을 차별화의 혜택을 알면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브랜드들은 브로드캐스트 방송한대 뭐 홍보한다라고 해보자. 홍보하다 뭐를 이제 널리 알리는 거야? 그들의 사회적인 목적을 널리 알린대. 뭐 하기 전에? 자, before they do much actual good. 그만큼의. 자, much 하면은 뭐 그만큼의. 자, 그렇게 홍보한 만큼의 실제적인 actual, 실제의 그런 선함. do good 하면은 선함을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쓸까? do good. 선행하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그만큼의 선행을 하기 전에 일부러 홍보를 한다. 뭐 하면서? 그들의 차별화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비판하는 내용 느껴지죠? 두 번째 문장. Their marketers are using social purpose to boost the brand's reputation rather than embracing the purpose itself. 자, 그 홍보 전문 담당가들, 마케터들은 사용하고 있대 사회적 목적을. 그래서 사회적 목적이라고 하면은 뭐 기부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죠? 사회적 목적 사용하는데 뭐 하려고? To boost the brand's reputation. 자, 브랜드의 평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목적을 활용하고 있다. 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 embracing the purpose itself. 자, 목적 그 자체를 embrace, 받아들이기 보다는 목적 그 자체 추구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활용을 하고 있더라. 이거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보자, 이 문장. 자, 여기에 이제 이 글쓴이의 비판의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사회적 목적을 목적 자체 추구보다 브랜드 이미지 제고 얘는 이제 올린다는 거예요. 제고에 이용하더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purpose washing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주제의식이 여기 purpose washing이라는 용어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사실 문제 풀 때는 이제 보통 2번에 삽입 문제가 잘 정답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나왔던 게 뒤에 보면은 otherwise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렇지 않다면이야. 그럼 얘는 역접이란 말이야. 역접. 그러면 앞내용이랑 반대로 와야 돼. 근데 뒷문장을 보니까 The mission is just window dressing or what we call purpose washing 이래. 그래서 그 임무는 뭐대? 자, 윈도우 드레싱이래. 얘는 이제 거칠애라는 뜻이에요. 보여주기식. 창문만 꾸미는 거잖아. 그죠? 창문만 꾸미는 거. 윈도우 드레싱. 근데 그렇지 않다면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여기 2번 문장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번에 여기는 주제랑 반대되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Making a real difference with social problems. 얘는 차이점을 만드는 거래. 그 차별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차별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hard enough. 어렵대. 왜? 여기서 이제 세미콜론 나오면서 새로운 문장 시작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은 뭐 해야 된다? has to follow. 따라야 된대. 뭐로부터? 여기서 그것은 이제 making a real difference 하는 것. 자, 진짜 실제의 차이점을 만드는 것, 차별점, 실제적인 차이점을 만드는 것은 has to follow. 따라야 되는데 뭐로부터 따라와야 되냐면 authentic 하면은 뭐예요? 진정성 있는, 진정한. 그리고 company wide 하면 뭐야? 전 이제 기업적인, 그러니까 기업 전체의 그런 commitment. 얘는 헌신이죠, 헌신. 자, 얘가 약속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얘는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한 헌신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무슨 말이야? 기업 전체가 나서서 그 목적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해야지만이 그런 real difference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그죠?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차이점이니까 실제적으로 기업이 신경 쓰고 있다라는,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 남들과 차별적으로 진정성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굉장히 뭐 어렵다, 충분히 어렵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otherwise,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진정성 있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그 미션, 그 임무는 그냥 거칠애일 뿐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목적 세탁이라고 부른다. 되겠죠? 근데 그게 뭐랑 비슷하대? Similar to greenwashing. greenwashing이랑 비슷하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건데 뭐 그린 세탁? 그러니까 좀 친환경적인 기업이 각광받고 있었잖아, 최근까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그냥 그린하면 친환경 생각하면 돼.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보이기 위해서 거칠애 하는 것, 그것과 되게 비슷하대. 근데 이제 where이 나왔어. 그러면은 얘는 이제 관계부사잖아. 상황 설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상황 설명. 관계부사는 상황 설명이야. 그런 그린 와싱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 purpose driven activities,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인 그런 활동들은 serve for 제공한다라고 할까? 제공한다. mainly for publicity purposes. 자, publicity 얘는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홍보라는 뜻이야. 홍보 목적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볼까? serve, 뭐뭐한 역할을 하다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서는 상황 설명, 얘는 형용사절이니까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 홍보 목적으로만, 주로 홍보 목적으로만 활용이 되고 그런 역할만 하는 그런 그린 와싱과 굉장히 닮아 있다. 되겠죠? 자, 그래서 we end up with 하면은 결국 뭐뭐 하다, 뭐뭐 하게 되다. 그리고 보통은 end up ing로 나오는데 end up with 플러스 명사로도 나오겠죠. 이런 상황에 가게 되다. 우리는 결국 이런 상황에 마주하게 될 거야. 어떤 상황이야? what 요 사람이 describes 묘사한 것, 이제 뭐뭐한 것. 요 사람이
승리자가 모든 것을 쟁취한다라는 제목의 책에서 기술했던 그것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거야. 승리자가 모든 것을 쟁취한대. 왜? 목적 지향적인 그런 활동들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떤 뜻이래? social purpose. 사회적 목적인데 어떤 목적이야? that just furthers. 그래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of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이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고요. 얘가 이제 전치사, 명사. 그래서 엘리트들, 얘는 이제 사회적인 관료, 지도층 혹은 이제 기득권이라고 할까? 기득권들. 기득권들이 방해하는 샤레이드하면은 뻔한 속임수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기득권들이 방해하는 뻔한 속임수래. 뭐를 방해하는 거야? 자, 얘는 기존 질서라고 보면 돼요. old order, 기존 질서. 오래된 질서. 기존의 질서를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는 거야? Without giving much back. 자, give back 하면 돌려주는 거죠. 근데 많은 것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기존의 질서를 엘리트들이 방해하는 속임수를 further하면 부추기다. 부추기는 그런 사회적 목적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목적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 되겠죠. 뭐야? 속임수를 부추기는 사회적 목적이래. 그러면은 뭐야? 앞에서 말하는 목적 세탁에 대한 얘기겠죠. 속이는 사회적 목적. 그것이 뭐한데? 속임수를 부추긴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목적이라는 게 원래는 좋은 말이잖아. 그지? 좋은 말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통해서 기득권들이 기존의 질서를 방해하면서 막 부추긴대. 그러면서 막 많이 돌려주지는 않는데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척한대. 그래서 얘는 뭐 이꼬르 뭐 선전, 뭐 예를 들면 뭐 공산주의 사상. 뭐 지금으로 치면은 AI가 모든 거를 해결해 줄 거니까 AI만 투자를 해라 라고 해서 AI에 투자한 돈을 자기가 뭐 다 가져가 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뭐 이때는 뭐야 계급 사회였잖아. 너희들에게 평등을 줄게, 부의 배분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게 들렸겠어.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어? 기득권층의 배만 불리는 그런 선전이었죠. 그지? 이해되지? 자, 이런 식으로 목적 세탁에 대한 얘는 사회적인 부정적 결과를 초래를 하더라. 그리고 밑에도 이제 목적 세탁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얘는 이제 기업적 차원에서의 부정적 영향이야. 그래서 앞에 5번 문장은 사회적 차원에서 얘기했던 부정적 영향, 6번에서는 기업적 차원에서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인데요. 자, purpose washing brands래. 그러면 목적 세탁을 하는 그런 브랜드, 앞에서 얘기했던 행위를 하는 그런 브랜드들은 얻는데 뭐를? One of the benefits of social purpose, differentiation. 뭐 이런 것들. 얘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썼네요. 자, 어쨌든 사회적 목적, 여기는 동격이라고 봐야겠다. 사회적 목적, 즉 차별성에 대한 혜택 중에 하나를 얻는데, 하지만 only for a short while. 잠시 동안 뿐이다. 결국엔 어떻게 된대? They lose out on. 여기서는 이렇게 보자. 뭐뭐에 손해보다. 포지셔닝 하는 데에서 손해를 본대. 근데 뭐에 대한 포지셔닝이야? For future markets. 자, 미래 시장에서 자리를 선점하는 것에서 손해를 본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입지를 잃는다라는 말이겠죠. 결과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사람들이 눈치를 채면서 얘네 거칠애였네, 껍데기였네 라고 하는 걸 눈치채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이 실패를 한다. 그지? 그리고 또 뭐한대? They might even make employees feel worse. 얘는 오형식이죠. Make employees feel worse하게 만든대. 그래서 직원들을 기분이 안 좋게 만든대. 뭐에 대해서? About working for them.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에 기분이 안 좋게 만든대. 그러면은 유능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정직하고 올곧은 그런 직원들은 다 나가게 되겠죠?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초래를 한다. 자, 여기 제목만 쓰고 갈게요. 자, 진정성 없는
사회적 활동의 한계. 그래서 진정성 없이 거칠에만 하는 그런 목적 세탁의 행위는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내용. 몇 번 문장? 5번 문장. 아, 이거? 여기 다 써졌네.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여기? 얘가 이제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라는 건데요.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라는 건데, 자, 우리가 for 명사 to 동사 나오면서 얘를 뭐라고 불렀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얘를 주어 동사로 해석을 하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가 얘 하는 것 혹은 얘가 얘 하기 위해 얘가 얘 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동명사도 얘는 이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잖아. 방해하는 것이잖아, 그죠? 방해하는 것의 속임수라고 해석을 하잖아.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간 거야? 동명사 의미상 주어를 하면서 얘는 이제 원래 동사냐, 동사로 해석을 하고요. 얘를 뭘로 해석하는 거야? 주어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얘가 얘 하는 것의 속임수. 이해됐어? 그래서 엘리트들이 방해하는 것의 속임수.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다. 에? 어디? further?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원래 수식으로 들어가서 전명구로 들어가잖아, 그지? 근데 얘는 동명사 자체도 한 단어로 썼는데 여기에 뭔가 전체도 붙이니까 좀 너무 얘만 좀 과대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단어 하나로 띡띡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따로 전체는 안 써요. 자, 이거 내가 문제풀이 할 때 한 번 더 얘기해 줄 건데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구라든지 혹은 ing구라든지 얘네는 구잖아요, 구. 근데 얘네는 다 원래는 뭐였던 애들이냐면 문장에서 온 애들이야. 그래서 절에서 문장 구로 바뀐 거라고.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 너네 해석할 때 그냥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원형만 묶어갖고 해석을 하거든?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오형식이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 관목, 진목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이렇게 나오고 문장에 오형식이 딱 나오잖아? 근데 얘를 투부정사로 만드는 게 뭐냐면 얘만 딱 빼고 여기다 to를 붙여서 혹은 얘를 떼고 여기다가 ing를 붙여서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얘가 다 그대로 오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구는 다 뭐야? 원래는 절이었던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 다 떼고 얘만 떼고 to 붙여가지고 뒤에다가 얘를 붙여서 오는 게 투부정사라고. 오케이? 네. 또 질문? 됐어요? 수민? 이해됐어? 자, 마지막 하나 하고 마무리하자. 자, 이번에는 이제 음악 지문이에요, 음악 지문. 요거는 뭐 태영이 거네. 태영이 거네. 자, 제목을 한번 보니까 기대와 일탈이 만드는 음악적 감동이래. 자, 우리가 음악에서 감동을 느끼려면은 어떤 음악에서 감동을 느끼나? 태영아, 최근에 들었던 노래 중에 뭐 감동받았던 노래 있어? 약간 이거 좋은데? 이랬던 노래? 딱히? 수민이 좋아하는 곡 노래 있어? 딱히 없어? 그 혹시 런어웨이라는 곡 알아요, 얘들아? 이게 가수가 잠깐만, 내 가수 이름이 뭐였지? 되게 유명한 가수인데 얼마 전에 내한 공연 했던. 걔 흑인 래퍼인데 약간 막 둠칫둠칫하는 애. 아씨. 야, 이거 가지 말고 다른 예시? 내가 요새 이제 많이 듣는 피아니스트인데 쉬슈킨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어. 우리가 원래 그 너네 혹시 라 캄파넬라라는 노래 알아? 라 캄파넬라. 알아? 알지? 이게 음이 어떻게 되더라? 내 음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아마 이건가? 다른 곡인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클래식
곡을 들을 때 기대하는 게 뭐냐면 너네가 기계적으로 피아노 치는 그냥 빠빠빠빠빠라고 피아노 치는 거를 기대를 해? 아니면은 거기에 좀 감정이 들어가서 감정이 풍부하게 피아니스트가 연주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걸 기대를 해? 감정이 풍부하게 들어가서 연주를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피아노 실력이 뛰어나다 혹은 뭐 그런 연주자들의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이제 러시아 애들의 특징이 있어. 얘는 러시아이거든. 러시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지금 권투에서도 엘리트 복싱에서도 러시아 선수가 챔피언이거든. 얘네 특징이 뭐냐면 감정을 싹 빼. 왜? 감정은 약함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 불공국이야 얘네가, 그지? 그래가지고 얘도 이 시슈킨이라는 피아니스트도 감정을 싹 빼.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기계적으로 치는데 거기에 되게 절제된 감정이 들어가. 그래서 내가 그거를 딱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나는 이 곡을 연주를 할 때 좀 감정이 들어가는 그런 걸 기대를 했는데 얘가 그 기대를 깬 거죠. 기대를 깼어. 기대를 깨고 절제된 감정만으로 연주를 해.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거야. 거기서 나는 감동을 느꼈거든. 이렇게 절제된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뭔가 이 곡의 아름다움을 전달을 할 수가 있구나. 오히려 이렇게 절제된 감정에서 더 그런 아름다움이 극대화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나만의 세계인가? 자,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기대를 했을 때 일탈이 발생을 해야 음악적 감동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런어웨이 아까 제가 예시로 들으려고 했었던 이 런어웨이라는 곡도 어쨌든 얘가 힙합하는 가수야. 이 가수가 힙합을 하는 애인데 갑자기 딱 노래를 시작하는데 거의 30초 동안 띵, 띵, 띵 하고 피아노 한 음만 30초 동안 연주를 해. 그러다가 갑자기 막 흐리라차 하면서 막 그 얘가 원래 하던 그 음악의 멜로디가 들어가는데 곡 전체에다가 이 하나 띵띵띵 했던 이 피아노 멜로디가 끝까지 다 들어가. 그래서 사람들이 힙합을 들을 때 뭘 기대해? 뭔가 뭉치한 걸 기대할 거 아니야? 근데 그 기대를 깨고 피아노 음을 갖다 와, 시끄럽네. 피아노 음을 갖다 때려 박는데 그게 뭐야? 사람들이 힙합은 이럴 것이다 라는 기대를 깬 거죠. 심장. 내가 1시간 녹화 다시 할 뻔했다.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깬 거야. 그래서 깨면서 어떻게 된 거야? 거기서 감동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래를 얘가 나온 지 한 10년 됐나? 아직까지도 엄청난 명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네가 집에 가서 한번 들어봐. 자, 어쨌든 주제가 뭐다? 뭔가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기대를 할 건데 그거를 깨뜨릴 때 뭐가 생긴다? 음악적인 감동이 생긴다. 오케이? 내가 원래 작년에는 그 과학이랑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모의고사를 하면서 되게 많은 장르의 다양한 분야의 그런 학문을 다 접하잖아. 그래서 내가 작년에는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게 과학이랑 철학이었어. 그래서 과학이랑 철학을 이제 연관시켜가지고 나는 좀 나만의 그런 세계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완성이 되니까 올해는 또 예술 지문에 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 그래갖고 예술 지문이 보면은 내가 좀 반가운데 관심사니까 뭐 어쨌든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냐. 근데 표현을 되게 어렵게 해놔서 너네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 내가 그냥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그냥 내가 설명해 준 대로 그냥 플로우만 기억하세요. 내가 얘기했지 주제랑 흐름만 기억하라고. 그지? 자, 첫 문장을 보니까 The brain needs to create a motor of a constant pulse. 자, constant pulse라고 나왔는데 pulse는 원래 이제 붐붐붐 하는 심박수나 이런 박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는 진동이라는 뜻인데 여기다가 이제 박자라고 한번 써봐. 자, create a motor of a constant pulse에 밑줄 치고 여기에 패턴이라고 한번 써보자. 자,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우리의 뇌는 뭐 하냐면 모델을 만든대. 그래서 뭐 어떤 모델이냐면 constant, 꾸준한 박자, 진동, 일정한 진동, 박자에 대한 모델을 머릿속으로 구상을 한대. 이렇게 될 거다라는 패턴을 이제 머릿속으로 먼저 그려. 그러면서 어떻게 돼?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키마라고 부르는데 스키마는 뭐 생각의 틀 같은 겁니다. 생각의 틀. 그래서 얘는 원래 스키마는 얘도 또 설명하면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틀이라고 해봐. 그러니까 패턴을 만든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노래를 듣는 그런 행위를 할 때 패턴을 만들어낸대. 근데 그게 소댓이 나왔으니까 얘는 목적이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소댓. 자, 소댓 플러스 목적. 이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고요.
패턴을 왜 만드냐면 우리가 알기 위해서야. 뭐를? 언제 the musicians are not conforming to it. 언제 그것에 conform은 순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언제 그것에 순응하지 않는지. 이는 우리가 만든 스키마잖아. 그죠? 우리가 만든 패턴에 언제 뮤지션이 순응하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패턴을 만든다는 거야. 결국에는 뭐야? 뮤지션이 언제 이거를 깰까? 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이제 기대로 이어지는 거야. 기대. 여기 다 밑줄 치고 기대라고 써보자. 기대. 그래서 이제 글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음악 감상에 대한 얘기인데, 처음에 우리의 뇌 속에서 패턴을 형성을 한대. 패턴을 만들어낸대. 근데 그게 뭘로 이어지는 거야? 기대로 이어지는 거죠. 패턴을 형성하고 기대를 형성을 하는 거야. 자, 이제 밑에 이제 그 내용, 뭐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면, 당연히 이 기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깨뜨려야겠죠? 깨뜨려야 감동이 생기잖아. 그래서 기대를 위반을 할 거야. violation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깨뜨린다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감정이라는 표현, emotion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얘는 감동을 뜻하는 거야. 감동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감상을 할 때 어떻게 감동이 생기는지에 대한 플로우를 설명해주는 그런 글이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기대를 만든다고 했어. 근데 그거를 또 다른 예시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잡아볼까? 초록색? 패턴 A, 기대 B, 그리고 variations of melody. 얘를 이제 A 다시, 그리고 appreciate when the musician is taking liberties with it. 얘를 이제 B 다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러니까 또 다른 예시로 이제 다시 설명해 준 거야. 반복해서. variations of melody 하면은 얘는 변주가 되겠죠. 변주. 그래서 이제 variation이니까 변화잖아. 멜로디의 변화인데 변주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은 편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패턴을 통해서 기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변주를 들을 때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건데, 왜? 뭐 이해 안 돼? 자, 변주를 들을 때랑 굉장히 유사한, 이게 안 된 것 같은데? 아, 그래? 다 썼어? 자, 우리가 변주를 들을 때 생각해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왔어? 몸은? 괜찮아? 뭐 수액 맞고 왔어? 주사 맞고 왔어? 무슨 주사? 인슐린 주사? 맞으라는. 독감이야? 감기? 그냥 맞으라는 그냥 맞았어? 나 무슨 주사인 줄 알고. 그래? 서희는 좋아하는 노래 없어? 있어? 없어? 그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의 그 감동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거든? 자, 일단 펴보고 40번. 감동을,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왜 감동을 받냐면,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기대를 해. 이 노래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는데, 갑자기 막 작곡가 혹은 가수가 그 기대를 깨트려. 그러면서 뻔하지가 않네 라고 하면서 감동이 생기는 거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뇌 속에서 이제 패턴을 먼저 그려본대. 노래를 들을 때 이런 식으로 노래가 흘러가겠구나 라고 패턴을 그린 다음에 그러면 한 이쯤 됐을 때 이 작곡가가 한번 비틀겠네? 이런 데에서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한대. 기대를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기대를 깨뜨린대. 그러면서 감동이 생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문장에서는 create a model of a constant pulse. 그래서 반복된 박자, 일정한 규칙의 그런 패턴을 우리의 뇌가 만든 다음에 그걸 왜 만드냐면 알기 위해서야. 그 패턴 속에서 어떻게 이 뮤지션들이 그것에 순응하지 않을지. conform하면 순응하다거든요. are not conforming to it. 그 우리가 만든 그 패턴에 언제 순응하지 않을지를 we know,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틀을 만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또 다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준 게 변주를 갖고 온 거야.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리틀 트윙 스타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노래를 들을 때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런 멜로디를 생각을 하잖아. 근데 얘가 이제 변주를 친 거 알아 이거? 누가 그때 변주곡 누가 작곡했지? 베토벤이었나? 그래서 막 바바바바바바 하다가 막 브르르르 하면서 막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변주 뭐 있지? 아, 우리 저기 리메이크 곡 생각해 볼까? 리메이크 곡? 뭐 예를 들어서 옛날 노래 중에 뭐 김광석의 서른쯤에를 뭐 요즘 가수가 이제 리메이크를 했어? 그러면은 완전히 똑같이 부르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그 사람의 음색이 좀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화성을 좀 비틀어 가지고 좀 더 이제 경쾌하게 부른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변주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가진대? You need to have a mental representation. 자, represent가 이제 나타내다 보여주다, PPT, 그죠? 나타내는 건데 이제 여기서 나타냄이니까 뭐 한 뭐라고 할까? 표상 정도로 한번 얘기해 볼까? 표상? 뭐 나타내는 그런 상태? 나타내는 그 그러니까 이미지? 그래서 우리는 멘탈적인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질 필요가 있대. 뭐에 대해서? What the melody is in order to know. 자, 그래서 멜로디가 무엇인지에 대한 표상. 여기서 패턴이죠, 패턴. 패턴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스키마라고 했던 그런 패턴을 가질 필요가 있대. 왜? 그거를 먼저 설정을 해야 이거를 언제 뮤지션이 깰까라는 기대가 생기잖아.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패턴을 만든 다음에 그 하는 이유가 뭐래? In order to know, 알기 위해서 혹은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When the musician is taking liberties with it. 자, 여기서 말했던 이 표상이 여기서는 is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것과 함께 뭐를 취한대? liberty를 취한대. liberty가 뭐예요? 얘는 자유죠, 자유. The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 그래서 언제 그것과 함께 자유, 그것에 대한 자유, 그것을 위한 자유를 취할지 누가? 뮤지션이, 가수 혹은 작곡가가 언제 자유를 취할지를 알기 위해서 이게 뭐야? 자유를 취한다는 게 뭐야? 자유를 언제 취할지를 아는 것, 그게 이제 기대죠. 기대, 그지? 언제 비틀지를 아는 것 하기 위해서 기대를 한다. 자, 그리고 비슷한 말 또 한 거야. 이번에는 metrical extraction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extraction 하면 얘는 추출이라는 뜻인데, 근데 말을 좀 특이하게 해서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박자를 추출한다고? 박자를 뺀다고? 아마 너네가 이 글을 처음 그냥 딱 읽는다면 무슨 말인지 캐치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건데, 자, 어쨌든 얘를 지금 동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박자적 추출이 뭐냐면 아는 것이래. 왜? 얘가 지금 주어고 뒤에 is가 동사잖아. 여기는 끼어 들어갔죠. 알면서 박자를 추출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박자적 추출이라는 거는 뭐를 아는 거냐면 what the pulse is. 그래서 그 패턴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혹은 when we expect it to occur. 그것이 언제 발생할지를 아는 것. 여기서 말하는 뭐 패턴을 통해 기대를 형성하는 과정 그거를 그냥 박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컨스턴트한 펄스로 이제 패턴을 만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정한 박자를 우리가 머릿속에 만들어내는 거 그것을 이제 스키마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박자로 가겠구나를 이제 좀 여기 밑에 보면은 박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대표로 박자를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가지고 박자를 추출한다는 게 뭐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그죠? 그래서 얘는 박자 추출 그냥 이꼬르 패턴 형성입니다. 패턴 형성. 패턴 형성은 뭐래? is a crucial part. 필수적인 부분이래. 뭐의? musical emotion. 처음 나왔네. 음악적 감정이라는 이 어휘가 지금 처음 나왔어. 그죠? 음악적 감정의 필수적이래. 요거가 갑자기 음악적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네. 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얘를 기대 위반을 통해서 감정이 발생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기대 위반을 하에서 감정이 발생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필수적으로 먼저 깔아줘야 되는 게 뭐야? 패턴을 통해 너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박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한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여기서 좀 구체화 시켜주고 있죠. 여기가 이제 주제문이에요.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communicate가 이제 의사소통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얘는 대부분 to랑 같이 쓰면서 전달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음악은 전달한대. 우리에게 전달한대. 뭐를?
어떻게 전달한대? emotionally, 감정적으로 전달한대. 뭐를 통해서? through systematic violations of expectations. 자, 우리가 아까 기대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지. 여기 기대라는 정확한 워딩 나왔죠. 기대인데 기대에 대한 violation이래. 시스테매틱한, 그러니까 시스템화적인, 체계적으로 일부러 만든 그런 뭐야? violation 뭐죠? 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폭력도 될 수 있고 뭐 법에 대한 위반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야? 기대에 대한 위반이 되는 거지. 그래서 violation 위반이라고 해석해 봅시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위반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감정적으로 누구에게? 우리에게 음악은 뭐를 전달한대? 앞에서 얘기했던 음악적인 감정이겠죠. 그걸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거겠죠. 뭐를 통해서? 기대 위반을 통해서. 자, 아까 얘기했던 어느 분야, 이제 도메인은 분야거든요. 어느 분야에서든 다 나온대. 분야 영역. 이러한 violation, 위반은 발생할 수 있대. 어디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에. The domain of pitch, rhythm, tempo, and so on. 어떤 분야야? 음높이, 피치, 음높이, 리듬은 뭐 리듬, 박자, 템포, 빠르기, and so on, 기타 등등 여러 개에서 다 나타날 수가 있다. 그죠? But occur they must. 얘는 앞으로 그냥 앞뒤 뒤집었는데 그냥 똑같아요. 그냥 주어 동사로 해석하면 돼요.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발생해야 된다. 왜? 그래야지 감동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재미가 없어진다. 감동이 없다. 라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Music is organized sound. 이거 이제 또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음악은 organized, 뭐 체계화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체계화된 소리다. 이거 보언데. 체계화된 소리다. 자, 항상 ing 왔다고 이거 그냥 서술어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잘 봐야 돼. 뒤에 명사 나오면 얘는 수식이야, 수식. 그래서 잘 정돈된, 다듬어진, 만들어진, 뭐라고 해석했냐 여기서? 조직된이라고 했나?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잘 조직된 소리래. 그러니까 조직이 되는 거야. 얘는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but the organization has to involve some element of the unexpected or it is emotionally flat and robotic.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원래는 명령문 나오고 콤마 and 하면은 뭐야? 뭐뭐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고 콤마 5월 하면 뭐야?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거지. 이 명령문을 우리가 당위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를 한번 비튼 거야. 어떻게 비틀었냐면 당위 뭐뭐 해야 된다를 has to에다가 넣었죠. 여기다 당위를 낸 다음에 여기 5월을 넣었어.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뮤직은 잘 짜여진 소리야. 근데 그 짜여지는 것 조직화가 has to involve 포함해야 돼. 뭐를? some element of the unexpected. 자, the unexpected니까 얘는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명사죠. 기대되지 않은 것,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몇몇의 요소를 포함해야 된대. 그 조직화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 It is emotionally flat. 감정적으로 너무 평평하고 로봇 같다. 라고 된다. 그죠? 자, 다음 문장도 똑같아. Too much organization. 너무 조직화를 너무 짜임새 있게 너무 잘 해가지고 기대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그치? Too much니까 얘는 부정이잖아. 그런 건 어떻게 된대? 아마도 technically, 기술적으로 still 여전히 be music. 음악일 거야. 하지만 it'll be music. 어떤 음악일 거야? That no one wants to listen to. 아무도 듣기 원하지 않는 그런 음악일 거야. 뭐가? Too much한 organization은.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한 줄 요약 마무리. 자, 감동을 주는 좋은 음악이라고 해볼까? 좋은 음악은? 좋은 노래는? 뇌가 만든 기대. 얘는 이제 패턴을 통해서 만드는 기대죠.
내가 만든 기대. 그냥 기대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패턴이랑 비대로 좀 나눠서 설명했어. 기대를 위반해서 감동과 흥미를 만든다. 자, 숙제 나갑니다. 숙제. 자, 우리가 모고 그리고 교과서 이렇게 나눠서 시험이 나오는데 모고에서 17문제 나오고 교과서에서 몇 문제였지? 5개? 8개? 아니야, 너네 저번에 7개 나왔어. 7개 나오고 얘가 24잖아. 그리고 외부 지문에서 3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27문제거든요. 너네 이번에 8개 나온대? 아, 그런 말 따로 하진 않았지? 아, 서희야, 근데 너 저번에 그 순서 삽입 뽑아달라고 했었잖아. 저번 시험 때. 기억나? 기억 안 나? 그래가지고 아니야, 너랑 시은이가 뽑아달라 해서 너네만 뽑아줬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학교에서 혹시 그런 얘기를 했나 해서 순서 삽입 많이 낼 거니까 준비 잘 해라. 그거 안 했어? 너가 감이 좋게 잘 찍은 거야?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모고에서 17지문, 얘는 이제 14 플러스 3인데 26모 3개, 25모 14개. 근데 이 중에서 80%가 딱 2개만 알면 되거든? 뭐랑 뭘까? 80%가 딱 2개에서 나와. 나머지는 뭐 어휘, 뭐 20%, 얘는 이제 어휘, 어법, 그리고 내용일치. 얘는 이제 한 3, 4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다 뭐야? 얘는 한 14문제 정도가 다 이거 2개로 나와. 뭐야? 순서 삽입이랑 순삽이라고 해볼게. 주제, 그치? 이 주제라는 거는 뭐를 포함하냐면 빈칸, 밑줄, 주제, 제목, 요약, 얘네를 다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주제랑 순삽이 너네가 몇 %? 뭐 한 반반 정도 나온다 생각하면 돼. 어쨌든 우리는 얘네를 공략해야 된다. 알겠죠? 26년 특히 26년은 순삽. 26년은 순삽에서 2개 나오고 순삽에서 2개 나오고 이제 주제에서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삽도 잘 봐야 돼. 그래갖고 내가 지금 지문 설명하는 것마다 플로우 다 써줬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그거 2개만 생각해서 풀면 돼. 주제랑 순삽. 알겠죠? 나머지는 어휘, 어법, 내용일치 다 풀지 마. 알겠죠? 주제랑 순삽만 26년 거 풀어오는 거 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러면은 숙제. 주제, 순삽 26모 풀어오기. 내가 이거 지문별로 문제 줬지 뒤에? 그것만 풀고 24년 것, 25년 것도 그냥 이렇게 가자. 주제랑 순서만 풀자. 알겠죠? 근데 너네 얼마나 풀었지? 서희야, 너 저기 25년 거 얼마나 풀었어? 25년 거 아직 안 풀어. 손도 안 댔나? 풀긴 풀었는데. 뒷짐은 몇 개만 더 풀면 되는 거지? 아닌가? 70? 우리 화요일까지 이거 26년 거랑 25년 거 그 저번에 나간 거 마무리. 그러니까 너른터 거. 그러니까 지문별 나간 지문 그 문제 있죠? 그거 25년, 26년 다 풀어올 수 있나? 너무 많은가? 수민이는 그냥 지문당 몇 개만 풀어. 한 5개. 주제랑 순서 잡아서. 25년 거 한번 지금 내가 총정리 해줄까 해가지고 한번 다시 깎아 오긴 했는데 제가 한번 훑어줘. 주제 순서만 한번 깎아. 30분 안에 끝낼게. 오케이? 서희야, 아니 어차피 너네 문제를 풀 거면 그거 한번 요약한 다음에 그거를 문제로 풀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화요일에 하고 너네 화요일까지 26년 거 화요일까지 풀어오고 그냥 화요일에 그거 한 다음에 다시 그때 25년 거 더 풀고 이렇게 할까? 그게 그럴까? 그러면은 26년 거 이거 내가 너네한테 항상 제발 부탁하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주제 봐봐. 얘 선지 다 영어로 나올 거 아니야. 그냥
아 영어 그냥 쓱쓱 읽고 내가 아는 단어 요거네 뭐 이런 내용이겠지. 쓱쓱 풀고 고르고 이거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알려줄게. 자 문풀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해야 돼? 선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 이거 하려면은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투부정사랑 ing. 태영아 아까 이거 내가 어떻게 얘기하라고 했어? 기억나? 어떻게 인지하라고 했어? 하나로? 어떻게 하나로? 수민아 이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투부정사 ing 보면 어떻게 인지하라고? 하나에 어디서 왔다? 아 말하면 알려줘. 문장에서 왔다 라고 기억을 하라고. 어? 이거 투부정사 ing. 자 1형식 주어동사 2형식 주어동사 보어 3형식 주어동사 목적어 주어동사 간목 진목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얘네 어떤 애가 어떻게 된 거라고. 얘 싹 빼고 to를 붙이거나 혹은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해가지고 들어온 거라고. 그래서 투부정사 이렇게 인지를 하라고. 알겠죠? 그리고 뭐 찾아야 돼 또? 아 그리고 너네 또 이걸 못하는 거 있더라. 서희야 전치사 보면 뭐 해야 돼? 명사 찾아서 묶어야 돼. 이거 못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이거 다 꼭 묶으세요. 선지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자 1번 선지 정확하게 해석.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서희야 선지 정확하게 해석한 다음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그냥 고르면 돼. 선지 해석해서 고르면 돼. 자 알려줄게요. 주제 대입해서 골라야 돼. 주제 먼저 생각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네가 지문별로 주제를 다 알고 있어야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풀어오세요. 26년 거. 자 그럼 오늘 수업 끝. 오케이. 아 저거 날라갈까 무서운데.